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아프시다고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주치의를 털어라 닥터4유. 좋았어요. 이게 합의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이 총 4개. 딱 4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댓글을 안 다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 되게 긍정적이다. 예, 왜냐하면 조회수는 그 이상이거든요. 오늘부터 당분간은 구걸 구독 좋아요. 배아노 선생님 첫 구걸 구독 좋아요. 요거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첫 회에는 박미경 선생님 지금 오른쪽 배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요 배지 5개 5관왕이 되시면 안마의자를 집으로 오는 건가요? 여기에다 놔드립니다. 그래서 안마를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건 협찬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안마의자를 살 수는 없어요. 보디가드 부탁드립니다. 보디가드요? 보디가드 아닌가요? 바디. 바디 브랜드. 보디가드 속옷을 입고 보디가드는 우리 그럼 넷이서 팬티 입고 하라. 바디 브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지마 부탁드립니다. 슈테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히든 닥터4유 오늘의 의뢰자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의뢰자 나와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무슨 일로 이 닥터4유를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건지. 여기 온 이유가 네네. 있어요. 이유가 정말 의뢰를 한번 진짜 이거는 네. 내가 가수 생활하면서 네. 한 번도 누구한테 발설을 안 한 노래고 방송에서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네. 근데 몸에 대해서 좀 15년 전부터 이상한 증세가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한 분도 아니고 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인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건강에 뭔가 걱정이 돼서 나오신 거군요. 건강 검진을 보면 네. 정상이야. 건강 검진은 정상이고 근데 증세는 계속돼요. 저희가 건강 정보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몸이 어떻게 안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위는 좀 장기 중에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위? 건강 검진 할 때 위는 좀 안 좋다고 좀 나오고 장이 예. 이게 뭐만 식사를 하면은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식사만 하면 네, 뭐 더한 거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변 보는 건 그냥 보는데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설사. 삼겹살. 기름진 음식. 네, 삼겹살. 삼겹살이나 이제 등심 중에서도 왜 마블링 많은 거. 소고기 그것도 등심. 굽는 거. 굽는 거. 굽는 거. 그리고 뭐 햄버거나 피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튀기는 거. 네. 특히 튀긴 것도 좀 설사하는 편이고. 그러면 반대로 먹어도 설사가 안 되는 음식은 그럼 뭐예요? 아니 다른 거는 설사는 안 와요. 그냥 먹으면 바로 가야 돼요. 뭘 먹더라도. 설사는 안 하지만 뭘 먹으면 바로 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진짜 나와요. 찜찜해요. 찜찜한 겁니까? 나옵니까?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나오지는 않지. 이거 되게 중요한 이게 나오지는 않아. 나오지는 않는데 네. 가야 돼. 아니면 가스라도 나오면. 그렇지. 가스에도 나오면. 가스라도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좀 과식하거나 네네. 어떨 때는 가끔 혈변을 해요. 잠깐만요. 혈변? 과식한다고 하는 과식할 때 의미는 술 좀 먹고 그러면 혈변을. 김범용 씨를 위해서 저도 최초 고백합니다. 저 지난달에 바지에 똥 쌌습니다. 저 진짜입니다. 저 거짓말 아니고. 아니 그 MC 보다가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MC 보다가 아니고 진짜로 애기랑 그 부여에 놀러 갔는데 그 부여 주차장에 도착해서 와 왔다 그 엉덩이 살짝 들고 방구를 뿍 꼈는데 그냥 싸버렸어요. 그때 그 일반 사람은 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과민성 장증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계시죠. 김범민 씨, 저도 최초 고백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접 스타트 들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직접 적으신 거 나이는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그 나이고 흡연 여부 일주일에 한 갑. 굉장히 적게 피시네요. 주량은 소주 한 병. 수면 시간은 5-6시간. 그리고 복용 중인 약은 아주 많다. 뭐 다 못 외울 정도로. 그걸 이제 아내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아내가 주는 건 다 먹어요? 저번에 안 먹었다가 한번 혼나갖고 였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상한 약을 줘서 내가 가면 난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아, 그 정도로. 저 효과 있는 것 같아요. 혈압이 오른다, 당뇨 있고 뭐 진짜 많아요 친구들이. 네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무것도 그런 증상은 없다. 네, 전혀 없어요. 증상 발열 시기가 15년 전이요? 저는 식사를 여기서 같이 하면은 일단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확보를 해놔야 돼요. 확보를 해놓고 이제 딱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이제 거의 식사가 끝날 무렵에 얘기를 하려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온 다음에 다시 대화를 해요. 자,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카드, 자,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닥터 포유의 판단은 하나, 둘, 셋, 카드를 올려주세요. 자, 관찰주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이재석 선생님. 대장 내시경 했는데도 정상으로 깨끗하다고 그러세요. 몸에 이상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문제를 막 크게 고쳐야 될 거는 아직은 아니다. 건강한 건 아닌데 병은 아닌 상태. 아, 그렇군요. 아, 서재걸 원장님, 주의 카드를 고르셨어요. 혈액형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위암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위암의 그 가장 위험 인자가 뭐냐면 40세 넘는 한국 남자 혈액형 A형이거든요. 이게 이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냐 했더니 40세 정도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20년 전 정도 되면. 네. 그렇죠. 40대서부터. 그래서 17세 때부터 술을 마셔서 40세면 23년을 마시셨잖아요. 그게 간이 이제 더 이상은 술을 분해할 능력이 안 되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위를 많이 헐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김범용 씨가 지금 뭘 먹기만 하면 바로 이게 똥 마렵다,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이게 위의 문제입니까? 장의 문제입니까? 그건 뭐냐면은 음식이 위에 닿는 순간 우리가 위대장 반사라고 있어요. 네. 위에 닿으면 바로 대장한테 신호를 보내요. 변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설사를 하기 때문에 대장에는 깨끗할 수 있죠. 네. 얼른 보내는데 그러니까 소장하고 위, 그러니까 더 위쪽이 문제가 있고 혈변은 대부분이 위가 문제거든요. 자, 그럼 박미영 원장님은 이제 관찰을 드셨어요. 비위가 약한 소음인 체질에서 이런 증상이 너무 많이 저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계속 끊임없이 복통을 생기게 한다든지 일상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대화하시고 막 그 정도로 이제 컨트롤이 되시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이게 소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소장이 지금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건강검진에 소장 검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캡슐 내시경을 해서 먹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죠. 네, 일반적이지 않고 소장은 3, 4일 만에 세포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거의 암이 없어요. 그러니까 흡수되거나 빨리 대장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머무는 건 변이 대장에 머물잖아요. 정거장이네. 그러니까 거기가. 암이 생기는 거나 이런 거는 위나 대장에 생기지 소장은 흡수하거나 대장으로 보내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소장이라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소장의 각종 효소들이 이제 나와서 소화를 하는 그런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좀 관찰을 해보면서 좀 더 편한 방법 찾아보고. 자, 지금 말이죠. 정말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배아나워 선생님. 배아나워 선생님 카드는 지금 주의. 건강하신 분들은 위에 음식이 들어왔다고 해도 대장이 바로바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위대로 공중에서 직접적으로 음식을 들고 있으면서 2시간 동안 음식을 좀 받쳐주고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대장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을 이제 버려줘야 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시간차가 있어야 될 게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걸 위가 버텨낼 수 있는 그 음식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원기랑 활력이 빠지면서 위장이 그걸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하나 첨언을 하면 이제 음식 먹어서 여기서 레이스가 계속 들어와요,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는 네. 흡수 다 됐다는 소리예요. 꼬르륵이요? 배고프다가 아니라? 꼬르륵 소리가 잘 안 나면서 가스만 잘 차는 사람이 한번 여쭤볼게요. 가능성이 꼬르륵 소리 크거든요. 많이 나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선택하신 카드의 이유를 쫙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좀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드 퀘스천. 예, 시드 퀘스천 1대1 매치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배아노 선생님 먼저 60초. 자, 준비 시작. 혹시 참외, 오이, 수박을 드시는 거에도 쉽게 반응을 하시나요?
아니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 참외, 오이, 수박 드셨을 괜찮아요. 때는 특별하게 네,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었어요. 먹자마자 화장실을 간다거나 변이 급하다거나 그런 반응이 그런 건 없었어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드려도 됩니다. 진짜 안 쓰시겠어요? 아, 그럼요. 김범용 씨 굉장히 실망하셨는데요? 얘 뭐야? 지금 약간 속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좋아하거든요 오이. 네.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저렇게 그 먹는 속도에 빠르게 이렇게 뭔가 반응해서 이제 설사를 하신다 그러면 대략 이제 소민 체질일 가능성이 높은데 소민 체질이 맞다라고 그러면 사실 참외, 오이, 수박 같은 걸 먹었을 때 설사를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반응을 안 하시는데 저거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꼭 소민이라 보기도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이제 그렇게 진단할 때 좀 확장하는 측면에서 이제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보기 위해서 아 예. 자 다음 박민 원장님께 쭉 갈게요. 자 60초 준비 시작. 만져봐도 돼요? 예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어딜 만진다는 얘기죠? 아, 진짜 의사 선생님이 만지시는데 뭐. 예 아니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제 아니 진맥을 보신다는 얘기군요. 아, 네네네.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100% 왜 인상 쓰시지? 네. 그리고 혹시 생선회나 맥주도 설사? 아우 맥주는 뭐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냥. 네. 예, 저도 싫습니다 맥주. 혀 좀 맥주 내밀어 한 잔 보실까요? 네. 바닥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아 0.56이 더 갔네요. 이상하게 진행하네. 아닙니다. 지금 누르는 시간 때문에 오지. 아니 배현 선생님 삐졌어요? MC를 교체하든지 해야지. 아니, 본인이 국장이에요? 순간 짜증이 확 아 근데 나죠. 이거 한석 씨가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내가 봤을 때 좀 불쌍해 죽겠어. 아 선생님 너무 기회를 죽이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왜 이게 진맥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 저는 손을 잡아봤는데요. 저 이런 기회로 또 이렇게 범용 씨 손을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아까 막 성격적인 이야기도 나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걱정이 없다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완벽주의자. 그냥 책임감이 좀 강해요. 그건 맞아. 네, 그리고 교감신경이 조금 약간 강하게 있으세요. 왜냐하면 손을 잡았을 때 손이 굉장히 축축하신 편이고 계속 잡고 있으면 더 땀이 나요. 나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그 톤이 높아지게 되면 손바닥이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바닥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피부나 이런 데 느낌이 그런 비위가 약한 체질, 그러니까 소음인의 많은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번에는 이제 서재걸 원장님의 60초 준비 시작. 신 거 좋아하세요? 신은? 네, 좋아요. 아 좋아하시고 조청도 드셔본 적 있나요? 먹은 적 있죠. 꿀은요? 꿀도 있죠. 예, 자주 드시나요? 위에 좋다고 그래서 몇 번 먹다가 아, 살찐다고 그래서 또 안 안 먹었어요. 드셨다. 올리브유 드세요? 올리브유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카레 좋아하세요? 카레도 좋아해요. 좋아하는 근데 자주 편이에요. 드시나요? 자주는 안 먹어요. 자주는 안 드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드시는 식품군들을 여쭤보셨거든요. 고기가 단백질하고 지방이 섞여 있는 건데 그 담즙을 분비시키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두 가지가 올리브유하고 카레 원료되는 울금이에요. 예, 그래서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지방을 들어오면 1시간 있다 담즙이 뿜어져 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콜레스테롤 분해하면 그 담즙 색깔이 노랗게 해서 변으로 나와야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색깔이 어두울 수 있어요. 모양 형체가 잘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올리브유랑 이런 울금을 꾸준히 드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재욱 선생님 준비 60초 시작. 형제나 부모님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 15년, 20년 전에 생겼는데 그때 뭐 큰 변화가 스트레스나 정서적으로 변화가 있으신 적이 있어요? 그 시절이 좀 험난한 시기였어요. 저는. 그때 변화도 예. 많고 뭐. 혹시 비염이나 알러지 같은 거 있으십니까? 비염은 알레르기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 밝은데 갑자기 나갈 때 눈이 막 부시거나 아니면 들어갔을 때 껌껌한데 들어가면 잘 안 그 보이거나.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심하게 부시거나 그러지는 건- 않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유재석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알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면역력이 교란이 되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이럴 때도 그것이 끝까지 가면 그것이 이제 이게 장이 과민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게 없다면 그것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이제 충격 이것 때문에 바뀐 건데 그거는 아마도 한 15년, 20년 전에 좀 아까 이제 길게 좀 그런 일이 있었죠. 빛과 관련된 뭔가 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 이제 스트레스하고 아까 위하고 장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하신 그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 어떻게 보면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특히 위가 더 그렇다는 거죠. 요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 히든 카드 퀘스천입니다. 4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갈지 몰라요. 자, 4장이 있습니다. 우리 닥터 포유 하나씩 선택해 주시죠. 지금 여기 어떤 질문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카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배한호 선생님, 자, 카드를 고르셨어요. 자, 카드에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주세요. 읽어드릴까요? 설사도 변비도 가스 차는 것까지 장이 안 좋으면 다들 유산균 먹으라고 합니다. 유산균이 모든 증상에 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저는 드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뭐 된장, 청국장, 김치를 통해서 다양한 미생물을 우리가 먹었다 그러면 현대적으로는 아무래도 먹는 거에 부족해지니까 따로 챙겨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박미경 원장님. 술이 장에 안 좋은 걸 알겠는데 흡연도 안 좋을까요? 안 좋다면 이유도 알려주세요. 네. 자, 이거 궁금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흡연이요. 흡연이 당연히 건강에는 안 좋은데 식후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예. 이게 식후땡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있죠. 예. 근데 장 점막의 신경총에는 이 니코틴이 작용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장이 이제 화학적으로 액이 나오는 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 운동이라 해서 꾸룩꾸룩꾸룩꾸룩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는 운동이 있는데 니코틴이 들어가면 근육 운동을 해요. 근데 김범용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움직이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좋다고. 식후땡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장이 느린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타르, 발암물질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니코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김범용 씨 같은 경우는 장이 너무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변비 쪽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변비 설사 쪽에는 도움이 안 설사 쪽에는 된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후땡 말고 식후 한 30분 후? 네, 근데 김범용 씨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도 막 꾸룩꾸룩 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장암의 그 발병 위험을 분명히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이 약하시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참고하십시오. 자, 서재걸 원장님의 질문은? 네, 예전에 비해 방귀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가끔 조절이 안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병일까요? 간다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일단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게 예전보다 많아졌다면은 그 안에 있는 안 좋은 균들이 많아서 걔네들이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그걸 분해하고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대신 이게 뭐 냄새가 독하거나 아주 안 좋다고 느껴지는 방귀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방귀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방귀가 중간중간 가스가 차여 있으면은 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좀 따뜻한 핫팩 같은 거 하면서 가스를 줄이는 거 굉장히 좋죠. 배꼽 중심으로 명치하고 배꼽 사이에 하나를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배꼽하고 우리 치골이라고 하는데 사이에도 붙이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유재석 선생님의 마지막 카드. 건강 검진을 받을 때마다 무슨 병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잦은 설사를 하는데 어떤 병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설사를 하는 게 큰 병은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병일까 봐 검사를 해보는 거죠. 큰 병일까 봐. 예를 들면은 크론시 병이나 뭐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진짜 좀 뭐 종양 이런 것들 때문에 설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작지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김봉영 씨처럼 이상이 없게 나옵니다. 검사는 해보시면 좋지만 걱정하시거나 뭘 의심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혹시 정말 작은 확률로 있을 좀 큰 병들을 알기 위해서 한다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운드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시고
선생님들의 생각이 과연 바뀌었을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여러분의 카드를 올려주세요. 다 지금 그대로인데 지금 서재걸 선생님의 카드만 지금 양호로 바뀌었어요. 예? 왜 바꾸셨죠? 원인을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일단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다. 예. 걱정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치료의 지금 제일 큰 핵심이에요. 예,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사실 위장에 제일 안 좋은데 일단 확실하게 걱정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서 몇 가지만 개선하시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찰 그대로. 저는 관찰인데 조금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장은 관찰해도 되는데 간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간? 네, 간. 왜요? 술 드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분노에 잠기고 분노나 이런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간 조심해야 되는데 그 간이 위험하다. 자, 이제 마지막 히든 솔루션. 히든 솔루션은 여러분이 이제 스케치북에 좀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범용 씨가 이 네 분의 그 솔루션을 쭉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한 분의 솔루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솔루션 나왔나요? 배아노 선생님 제일 먼저 쓰셨네요. 자, 들어주세요. 진단과 밑에 이제 솔루션을 같이 쓴 건데요. 이제 한의학적 개념에서는 이걸 이제 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비병이 뭐냐면 비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지라랑 이자를 합친 개념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 비장이 망가져야 반복적으로 설사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비장 말씀을 드린 게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장기적으로 설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제 비병이라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꼭 있더라.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 긴장, 초조 그런 개념은 이제 한약에서는 담이 약하다. 왜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뭐 쓸개가 크다, 뭐 이런 표현을 동양에서는 쓰는 것처럼 그 쓸개가 어떤 용기, 담력이라고 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가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식 무의식 중에 가지는 불안, 긴장, 초조감은 결국 이제 담이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 적절하게 이제 좀 기름,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좀 유도하면서 하는 어느 정도의 시기도 조금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에 소장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소장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장 미생물 검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변에 남아있는 장 속 미생물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그 장 속의 다양한 미생물 중에서 뭐가 없고 뭐가 있고 하면서 설사를 유발하는 데 조금 더 작용하는 그 미생물군을 파악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네, 자, 고맙습니다. 배아노 선생님의 솔루션이었고요. 자, 다음은 박민경 선생님의 솔루션은 저는 간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간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든요. 간이 그리고 소화기관입니다. 간이 소화기관이에요? 네, 간이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간을 좀 튼튼하게 해서 여러 가지 효소들의 작용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쓴 게 바로 이게 약이에요, 약. 양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양념 하는 게 원래 어원이 약을 생각해서 양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딱 김범용 씨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필요한 양념이 뭐냐? 카레. 자, 강황가루를 조금 삼겹살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될 때 있잖아요. 기름진 뭐 구운 고기 그런 거를 소금에다가 강황가루 좀 섞어가지고 실험을 해봐. 맛있겠다. 맛있다. 맛도 있겠어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 찍어서 드시면 간에서 좀 담즙도 배설이 소금, 되고 카레에다 찍어서. 네, 기름기 소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강황이 약간 매운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들어가면 비위가 차가웠던 것도 덮여져요. 약간 비위가 따뜻해지고 또 그 매운 향이 스트레스도 해소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강황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귤껍질 진피라고 있어요. 이 귤껍질도 그 차로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로 좀 끓여서 장복을 하시면, 네, 귤껍질 역시 간을 도와줘서 이담시키거든요. 담즙 배설시키고 그런 기름기를 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양념을 약으로 쓰자. 자, 우리 서재걸 선생님의 솔루션. 뭐가 많은데요? 네, 여러 가지 다 앞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추가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알려진 위 건강에 좋은 채소가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는 정말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나 이런 쪽으로는 차가운 게 문제가 되실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 핫팩을 좀 수시로 해보시는 건 전 좋을 것 같다 생각은 들고요. 그 핫팩은 진짜 와닿았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노래하시는데 저도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의사인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근데 이제 그 횡격막을 많이 이용하는 소리가 아니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저는 쉬는 시간에는 심호흡 통해서 횡격막이 움직여야 위를 눌렀다가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저는 심호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좀 들었고요. 췌장 검사, 예, 초음파는 적어도 꼭 보셔서 췌장 검사는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올리브유랑 울금 아까 담즙 얘기하셨으니까 요거 충분히 이제 괜찮으실 것 같고 저는 차를 추천한다면 캐모마일 차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캐모마일이 사실 사과랑 비슷한 성분이 너무 많은 차예요. 그러니까 사과 먹는 걸 따뜻하게 먹는 차라 그러면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추천을 드리고 유산균은 잘 드시고 있다고 하시지만 유산균은 제가 좀 오랫동안 연구한 부분이어가지고 용량이 되게 중요해서 예를 들어 뭐 한 알 먹고 있었다 그러면 본인한테 그 어떤 자극성이 떨어지는 알수만큼 계속 늘려보는 게 좋은데 2개를 하니까 하나만 먹으래 그러면 변비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까지 아니라 하나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열 몇 알씩을 매일 먹는 사람 그래서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먹여봐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6알 먹었는데 내가 이제 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 그러면 그 6알을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3개월간 꾸준히 먹고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주로 마지막으로는 주로 설사 쪽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탈수 현상이나 그 건조 증상이 많아서 수분 보충을 꼭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재석 선생님의 솔루션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7개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운동 방법이나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장이 좋아지는 걷기입니다. 보통 많이 걸으시죠. 근데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그냥 걸어요. 무의식적으로. 장이 좋아지려면 장이 좋아지게 걸어야지만 좋아지는 거예요. 많이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오늘 알려드릴 거는 보폭을 10cm만 더 늘리는 거예요. 내가 보통 이제 하는 거를 10cm 더 걷는단 말이지. 근데 10cm 걷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다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으로 가니까. 계속 의식을 하면서 걷는데 이 10cm를 넓게 걸으면 뭐 쓰냐면 몸통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가니까. 우리가 몸통을 돌리면서 걷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복사근을 써요. 복사근. 복사근이 장을 계속 운동시켜요. 또 몸통을 많이 쓰면 뭐가 좋아지냐면 자율신경계가 좋아져요. 교감 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좋아지고 자율신경계가 좋아진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장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율신경 저절로 움직이는 장기가 저절로 움직이는. 그렇죠. 아까 이제 위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이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는 거를 컨트롤하는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 김범용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초대 손님 모셔놓고 제가 배가 너무 아파요. 이거 배한호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요. 제가 다녀올게요. 나 배가 너무 아파. 진짜 갔다 오려고? 다녀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디오를 안 끄고 갔어요. 근데 들리나? 오늘 한 끼 먹었어요, 라면을. 그랬더니 바로 설사를 하네요. 김범용 씨하고 저하고 똑같은 증세라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예. 신기하네. 또. 히든 솔루션 다 들어봤거든요. 과연 2번째 방송의 히든 주치의는 누가 될지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진짜 다 하나 빼뜨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제 이제 머릿속에 다 입력을 했고요. 네네. 자, 안 보이게. 자, 오늘 김범용 씨, 이거 받았습니다. 오늘 뭐 김범용 씨의 큰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어떤 분이 2번째 히든 주치의가 됐을까요? 2번째 히든 주치의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박민호 선생님. 오, 웬일이야.
또 두 번째 이과나. 우와. 자, 배지를 직접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지금 세 분의 선생님이 부러움의 눈빛. 야. 축하합니다. 자,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니 뭐 이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박미경 선생님을? 서정훈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광학 얘기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간을 맞춰서 그래서 저는 진짜 삼겹살 한번 먹는 날이 언제나 와요. 솔루션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찍어 먹고 정말 그게 해서 이게 설사도 안 하고 나한테 이게 잘 흡수가 되고 그런다면 그거야말로 저한테 획기적인 일 같아갖고 일단 그게 좀 귀에 많이 좀 들어왔고요. 이제 서정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차 따뜻하게 한 거. 그 뭐 귤, 그다음에 사과, 이제 그쪽은 생활하러 내가 얼마든지 부지런하지 않아도 늘 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하면 효과가 많이 볼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그 양념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식습관을 조금 더 내가 변경하고 그래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거는 저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강황이 나오는 데가 있지 않나요? 삼겹살이 있어요.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는 강황을 찍어 먹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뿌려서 만들어진 그래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금 있고 뭐 강황가루 있고 뭐 떡가루 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데려가 봐요. 그런 데 있으면. 같이 갑시다. 혼자만 다니지 말고요. 예, 예. 자, 일단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그 히든 닥터 포 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꾹꾹꾹꾹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 많이. 징그럽다.